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센수학 수학2 이번 시간이요. 8페이지 함수의 극한 개념 중에서요. 1-3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정리하고요. A단계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 자, 타이틀 보시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번 시간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의 극한 복습해 보자면, 자, 우리는 극한값, 즉 그래프에서요 가까이 가는 y값, 이걸 바로 극한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걸 배웠고요. 존재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복습해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fx라는 함수를요. 선생님이 간단한 함수로 2차 함수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거의 극한값을 볼 텐데 쌤은 뭘 볼 거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의 요 fx 함수의 극한값을 볼 거고요. 그 다음 또 뭐하고 비교해 볼 거냐면 f3이라는 함수값하고 비교해 볼 거야. 자, 함수값 그리고 극한값 이거죠. 함수값은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3 대입하면 3 빼기 1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2니까 1 그래서 얼마 나와요? 2라는 함수값이 나오죠. 근데 이 가까이 가는 극한값은 얼마가 나올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가자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상에 보는 거였죠. 자, 다음과 같이요. 우리는 x축, y축 있는 좌표표면상에 자, x가 1 여기 대입하면 0 되겠죠? 2 대입해도 0 됩니다. 자, 이게 바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되어 있고요. 아래로 블록으로 다음과 같이 이 정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함수가 되겠어요. 됐을 때 3 대입했을 때 3, 여기가요. 바로 2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2라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자, x가 3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3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 3 왼쪽에서 오는 자극한 값이 동일하게 2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 전부 다 2기 때문에 이렇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경우 그 값 바로 2가 극한값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3,2라는 점에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배웠던 함수 그래프들, 특히나 다항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일이 없잖아요. 연결됩니다. 이건 뒤에 쪽 파트에서 함수의 연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은 특징이 뭐냐면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어떻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귀찮으니까 사실 같은 거 아니까 함수값을 구해도 무방하다,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리미트 x가 3을 가까이 할 때, 자, fx가 가까이 가는 y값 뭔가요? 라고 한다면 그냥 3을 대입해서 f3이라는 함수값을 구해도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는 무방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면 이번 시간에 새로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아니고 복잡한 함수들. 그 복잡한 함수들이란 건 이렇게 생긴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 자, fx하고요. gx하고 더한 함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만든 함수이거나 혹은 각각 요 함수식을요.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 자, 혹은요. 이렇게 fx, gx 곱해져 있는 함수. 그다음에 자, gx분의 f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 두 개를 나누어서 분수꼴로 표현한 함수. 자, 요 함수들의 극한값을 구할 때 다소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기는 복잡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나온 새로운 함수들. 사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원래 요 함수에다가 어떤 특정 상수 이렇게 개수처럼 곱해 놓은 함수라든가 이런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렇다면 요 함수들 관련된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어떤 성질을 알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그 성질을 이용하면 요 극한값 계산이 굉장히 수월해진다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 볼 텐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성질은 아무 때나 성립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fx하고 gx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가까이 가는 값, 요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요, 요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또 리미트 x가 a라는 어떤 특정 포인트로 갈 때 gx, 자, gx라는 함수의 극한값도 이렇게 베타라는 어떤 특정 수로 존재해야 돼요. 즉 전제 조건은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 첫 번째. 자, 우리 교재에 나왔듯이 x가 a로 가까이 할 때요. 새로운 함수식을 쓸 텐데 기존에 있는 함수에다가요. 어떤 특정 숫자 뭐 k라고 해도 되고 c라고 해도 되고 그냥 요 상수가 붙어 있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린 뭐 하면 되냐? 자, k를 그냥 밖으로 빼내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k배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밖으로 이 수만큼을 밖으로 빼내도 상관없다. 극한값 계산한 다음에 k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자, 2fx 요걸 계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또 2fx 함수를 그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fx의 극한값인 알파를 안다면 그냥 2 곱하기 요 극한값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요 값이 알파니까 2알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갔나요? 그럼 두 번째 성질 그 뭐냐?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새로운 함수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존에 우리가 극한값을 알고 있는 두 식을 더해서 새로운 함수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때 그러면 이걸 구하겠다고 fx 더하기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또 a로 가까이 갈 때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분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써줘서 계산해도 극한값이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fx의 극한값 알파, gx의 극한값 베타를 더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성질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아, 덧셈으로 함수식이 연결돼 있을 때는 그대로 그냥 리미트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는구나. 그래도 극한값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실제로 이제 3번 나와 있는 건 뺄셈으로 함수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fx 빼기 gx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두 함수식을 뺐다고 해도 요 함수의 극한은요. 이렇게 분리해서 그냥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라. 그런 다음에 그 극한값을 빼도 상관없다. 즉 알파, 베타 이렇게 뺀 게 실제 극한값이다라는 이야기. 자, 더한 거 뺀 거 했으니까 이제 곱한 거 나올 차례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제 새롭게 만든 함수인데 기존에 있는 fx,gx를 곱해 놓은 새로운 함수예요. 이거 극한값 구할 때 와, 이제 곱한 거 그래프를 언제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분리해서 자, fx의 극한값하고요. gx의 극한값을 각각 구한 후에 그걸 곱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알파고 베타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하나만 색깔 좀 달리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다섯 번째 개념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인 fx하고 gx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요. 다음과 같은 분수꼴로 분수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극한값은요. 역시나 분리해서 자, 분자에 있는 fx의 극한값 따로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값 따로 계산한 후에 그 극한값을 가지고 나누어서 계산해서 자,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돼요. 근데 왜 g라고 해놨냐? 라고 한다면 실제로 요 분모의 극한값, 분자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했을 때 그러면 이런 어떤 값분의 값,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어떤 분수꼴의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의할 게 있죠. 왜냐? 이런 분수에서는 분모가 뭐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값. 즉, 요게 성립하기, 이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값이
특정 숫자가 나온 거는 했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그럼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극한값 가까이 가는 값이 0으로 나왔을 때는 이 성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는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 2, 3, 4라고 쌤이 검은색으로 한 거는요. 각각 fx하고 gx의 극한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가능한 바로 성질이 되겠고 5번 즉 이렇게 분수꼴의 함수를 만들 때는요. 분모에 들어가는 그 함수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요 추가적인 조건까지 추가 전제예요. 그렇죠? 요거까지 만족을 해야만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왜 배운다고요? 이렇게 함수 두 개를 가지고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드는 이런 복잡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우린 유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극한의 성질에 대한 증명은 다루지 않아요. 그냥 성립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 다양한 문제에 적용시켜서 네가 한번 극한값을 계산을 잘 하나만 확인해 볼게 라는 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된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극한값을 자유롭게 잘 계산하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잘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15번부터 18번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 A단계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5번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이게 왜 극한의 성질이에요? 극한의 성질은 복잡한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2x 플러스 5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사실 우리한테는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그냥 요거를 fx라고 놓는다면 지금 이 fx 즉 1차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함수값이라고 생각해서 f1의 값 그냥 x에다 그냥 1 대입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7이란 극한값이 나오죠. 7 답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짜 원리 원칙적으로 한번 좀 더 접근해 보자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실제 요 x라는 함수 봐봐요. 자, 이걸 이렇게 분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fx라는 함수가 2x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심지어 더 세분화시켜 볼게요. 세분화시켜 볼게요. 자, fx가 그냥 x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1차 함수 중에서 이거예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5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2x 더하기 5라는 걸 뭐 간단한 함수이지만 우리가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마치 2fx 더하기 gx 이렇게 생긴 거는 마찬가지죠. 요만큼이 fx고 얘가 gx라는 함수라면 그럼 이건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 분리가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2fx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gx. 가까이 극한값을 구해서 더해도 되는데 근데 이 앞에 2가 곱해져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그냥 fx의 극한값을 구한 후에 그쵸? 그런 다음에 2를 곱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x의 극한값 구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봐봐요. 여기다 다시 대입해 보면 fx 극한값이라는 게 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죠. 자, 그다음에 gx는 그냥 5라는 상수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건 1로 가니까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5라는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래프로 보자면 y는 5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에서요. 뭐 오른쪽에서 오든 여기 왼쪽에서 오든 다 여기 1,5인 5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요 그대로 극한값 써주시면 되겠고 2 더하기 5니까 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즉 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푼 거는 그냥 쌤이 단순한 계산으로 푼 거고요. 자, 요 아래쪽으로 풀이한 거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근데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본 거죠.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더라라는 건데 실제 실전에서 이렇게 풀면 이상한 거죠. 그쵸? 그냥 2x 플러스 5 x자리에 1 대입해서 그냥 바로 7 구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의 의도로 A단계에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든 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2x 플러스 5 같은 간단한 함수를 쓰려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럼 16번 정도가 되면 좀 그럴싸한 예예요. 실제로. 15번은 사실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거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나온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자, x-1이라는 하나의 함수. 얘가 지금 1차 함수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고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야, 이거 이참수 새로운 함수라고 보세요. 그러면 요 각각 1참수, 2참수가 곱해져 있는 3참수다. 이 정도면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3참수도 간단한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각각 분리해서 계산해도 되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1이라는 이 1참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그 다음 다시 뭐 자, 이렇게 2참수 있죠? 2참수의 극한값을 구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곱해도 된다. 이게 바로 지금 극한의 성질이거든요. 자, 그럼 x에 3 대입하면 3 빼기 2로 가까이 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에 3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9, 2, 18 빼기 3, 3은 9 빼기 1로 가까이 가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2 곱하기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8이 되나요? 그래서 2, 8에 16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가까이 극한값 2하고 8을 곱한 극한값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는 거죠. 물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이게 그냥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불러요. 이게 뭘 복잡하다고 따로따로 봅니까? 이러면서 저는 그냥 여기다 x에 3 대입할 건데요. 그래서 3 빼기 1, 2 그리고 여기다 3 대입하면 8이죠. 그래서 그냥 뭐 16이죠. 뭐 하셔도 됩니다. 돼요. 지금 성질을 배워서 이 성질대로 된다는 걸 그냥 보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17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x 더하기 1 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분수꼴의 분수함수가 되겠죠. 물론 이 분수함수 하나로 보고 그냥 여기 x에 2 대입해도 되냐? 돼요. 그래도 되지만 이걸 복잡하다고 느끼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모에 있는 이 1차함수의 극한값을 따로 구하고 자, 분자에 있는 요 또 하나의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나누어도 된다. x에 2 대입하면 분모 3의 극한값이고요. 2 대입하면 또 4 빼기 1, 3이네요. 3분의 3, 그래서 1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8번 x는 1로 가까이 갈 때 자, x분의 자, 루트 1 더하기 x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거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분리해서 풀어도 된다. 이게 극한의 성질이잖아요. 물론 이게 저는 이게 왜 복잡하죠? 라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대입해도 돼요. 네, 이렇게 분리해서 풀어보자면 자, 이렇게 분리하고 분자도 이렇게 되는데 분자를 한 번에 쓸게요. 봐봐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이게 복잡한데요? 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조차도 또 분리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뺄셈으로 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그럼 각각 분리해서 자 이렇게 요 무리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루트 1-x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도 된다. x에 1 대입하면 1이란 극한값 여기다 또 1 대입해 보시면 루트 2의 극한값 1 대입하면 0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1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라는 극한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그냥 바로 대입해서도 답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단계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한 정도의 예가 나온 것이고요. 뭐 B단계 실전 문제로 간다면 사실은 좀 복잡한 함수를 풀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데 쓴다라는 거. 하나의 유형이 더 있긴 해요. B단계로 가시면 합답형이라고 해서 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묻는 좀 다소 까다로운 유형도 나오긴 합니다. 그 유형까지는 B단계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과 관련된 성질을 배운 거고요. 자, 요 성질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1-4의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그리고 1-5 미정계수의 결정 그리고 1-6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1-4, 1-5, 1-6이요. 시험에서 주로 묻는 함수의 극한 계산 문제들이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조금 시간 길어지더라도 4, 5 혹은 4, 5, 6을 한꺼번에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워낙 연속성 있는 개념이어서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1-4를 설명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끊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다음 시간도 또 즐겁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센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